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제 27강 시간에는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실지 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도한 금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지금은 다 실거래가가 원칙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방법. 자, 먼저 우선 실지 양도가액이 나오겠죠. 우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단계는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차익. 이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에서 얼마만큼 이득이 생겼느냐, 이걸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에 소득한 금액이 얼마냐. 세 번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죠. 1단계는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세 번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지 거래 가격입니다. 실지 거래 가격은 자, 실지 양도가액에서 자, 숫자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좋아 1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 실지 취득가액이 한 7천만 원. 그런데 이 실지 취득가액은 이때 우리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고 뭐 등록면허세도 내게 되는데 또 법무사 서기료도 주고요. 또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인 수수료도 주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등 모든 비용 합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한 이후에 뭐 자본적 지출이 들어갔어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샤시 비용이라든가 이중창이라든가 이렇게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이 한 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건 자본적 지출은 토지라든가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 즉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양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200만 원. 여기 직접 양도 비용은 뭐 중개인 수수라든가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공증 비용이라든가 인지대금, 또 주식 팔게 되면 증권 거래세가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필요경비. 그러면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 비용을 빼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2천만 원 되겠죠? 이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양도해서 얻어지는 이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2천만 원 가지고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서 뭘 빼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뺍니다. 이건 뭐냐면 토지 건물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라든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데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여기 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를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양도 차익. 그러니까 2천만 원에 10%면 200만 원을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연도에 따라 달라요.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양도 차익의 12%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년에서 6년입니다.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3, 5, 15%를 공제합니다. 자, 중과 생략하고 만약에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다면 양도 차익의 27% 공제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고 30% 공제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은 최고로 30%까지 공제합니다. 만약에 7년 보유했다면 3, 7은 21, 21%를 공제하고 8년 이상 보유했다, 8년 6개월 보유했다면 3, 8은 24, 양도 차익의 24%를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만약에 10년 보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30%잖아요. 여기에 30%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했다. 30%니까 600만 원 공제하는 거예요. 600만 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세금이 없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9억이 넘어가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그러한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몇 프로냐? 24% 공제합니다. 1년에 8%씩 3, 8은 24. 4년에서 5년일 때는 4, 8, 32% 공제합니다. 그리고 5년일 때는 40% 공제하고요. 9년일 때는 72% 공제하고 10년 이상일 때는 최고 80%까지 공제하는데 우선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참고로 여러분 198쪽에 나와 있습니다. 198쪽 잠깐 보실까요? 토지와 건물은 3년에서 4년일 때는 10% 나와 있죠. 박스 보세요. 198쪽. 그리고 10년 이상일 때는 양도 차익의 30% 공제하고요. 밑에 보세요. 1세대 1주택일 때 3년에서 4년 미만일 때는 양도 차익의 24%를 공제합니다. 4년에서 5년일 때는 32%, 5년에서 6년은 40%, 6년에서 7년은 48%, 1년에 8%씩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98쪽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나와 있죠?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나오느냐? 1,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양도 차익 구했죠. 2단계는 양도소득 금액 구했죠.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제 뭘 빼느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는 거예요. (250만 원입니다) 이거 빼게 되면 1,150만 원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입니다.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게 3단계가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과 직접 양도비용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은 양도소득금액이 나온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거래가로 계산했는데요. 기준시가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인데요. 자, 취득가액도 모르고 양도가액도 모른다면은 이렇게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느냐? 거기 192쪽에 보시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 나왔죠. 원칙은 다 뭡니까? 원칙은 다 뭐예요? 실거래가입니다. 그런데 외외 규정이 나와 있죠. 실거래가를 모를 때는 세무서장이 추계 결정합니다. 양도가액을 모른다.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뭘로 하느냐? 거기 매감기. 매감기.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첫 번째 매매 사례 가격, 모르면 감정가액, 모르면 기준시가가 되겠고요. 취득가액을 모른다. 취득가액은 매감한기입니다. 요거 암기하세요. 양도가액을 모르면 매감기,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한기.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여기 환이 빠졌죠. 양도가액은 매감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러니까 매매 사례가액도 모른다. 감정가액도 모른다면 기준시가가 되겠고요. 취득가액도 매매 사례가액을 모른다. 감정가액 모른다. 환산가액 모른다. 기준시가. 다 모르게 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준시가잖아요. 그래서 기준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당시 기준시가. 자, 기준시가는 아무래도 좀 싸겠죠. 뭐 한 8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뭐 한 6,500이라고 합시다. 6,500. 자, 그러면 이렇게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다 공제합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로 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이 돈이 경비가 들어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국가가 인정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여기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하는 것은 어림잡아 국가가 인정하겠다. 그러면 이런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토지, 건물 같은 것은요, 여기에 3%입니다. 여기에 3%.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 넘겨보세요. 페이지 1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거기 194쪽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나왔죠? 토지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 미등기 토지는 1000분의 3이니까 쓰세요. 0.3%. 그리고 건물은 역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 건물은 1000분의 3이니까 0.3%가 되겠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등기된 자산은 3%인데 미등기는 0.3%니까 미등기는 등기자산의 10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3%와 0.3%는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3%씩 되겠고요. 거기 밑에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지요. 나머지 이외의 자산은 뭡니까?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아닌 거. 예를 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은 다 1%가 되겠습니다. 그럼 1%는 암기하지 마시고 토지와 건물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모르는 건 약이야. 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은 3%니까 여기에 3%니까 195만 원이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될까요? 1,500에다가 1,305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겠죠. 어, 10년 보유했다면 여기에 30%니까 여기 30% 계산해 보세요. 391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빼면 되는 거고. 여기 30%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니까요.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는 겁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은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 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자, 실거래가 할 때는 실질 취득가액도 빼고 자본적 지출도 빼고, 그죠? 직접 양도비용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또 이렇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원칙이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양도가액은 매감기.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1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세요.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92쪽 박스 보게 되면 자본적 지출 나왔죠? 내용연수를 연장시킨다.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본래의 용도 변경을 위하여 개조했다. 또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 빌딩에다가 피난시설을 설치했다. 이런 것들이 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고요. 밑에 보니까 양도비용 나왔죠? 증권거래세, 직접 양도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3번에 보니까 우리가 주택을 사게 되면, 부동산을 사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을 사는데 그러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가 되기도 전에 처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채권 매각 차손이라고 합니다. 채권 매각 차손. 이러한 채권 매각 차손도 직접 양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넘겨서 194쪽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토지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구해드는데 197쪽에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와 있죠. 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은 언제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다 곱하는 겁니다.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장기보유가 나오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적용 대상 나왔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이 되겠다. 넘기니까 198쪽에 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제가 나오는데요. 미등기 양도자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외국에 있는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쪽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근데 적용 대상은 비거주자는 적용하지 않고요. 거주자가 양도한 모든 자산입니다. 거기 적용 대상 나왔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가 양도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넘기면 200쪽 나왔죠.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나왔는데요. 그룹별로 공제합니다.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에 대해서 연 250만 원,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해서 연 250인데 제가 만약에 오늘 토지도 팔고 주식도 팔았다면 토지에 대해서 250만 원, 주식에 대해서 250만 원이니까 1년에 500만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박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비교가 나와 있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상 뭐 있어요? 미등기 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1세대 1주택, 국유부동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규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